시민 7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3학년 상큼함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3학년 오리 같은 서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3학년 깜찍발랄한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3학년 자두 같은 백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3학년 햇살 같은 안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2학년 토마스를 닮은 박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3학년 귀염둥이 김재진입니다. 복지관 안에서 인사하는 후배 시민을 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셨네요. 선배 시민분들은 후배 시민이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주시리라는 안 해도 예뻐서 쓰다듬어주고 싶으실 겁니다. 아유, 그럼요. 이렇게 예쁜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는 어떤 노래들인지 들어보는 것도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어서 오늘 노래는 후배 시민들이 선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 최유리의 숲 들려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참 차분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 취업난이 정말 문제라고 해서 오늘은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울까요? 7분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후배 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계절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데 뽑는 자리는 부족하고 게다가 채용 공고에는 시민 무관이라고 하지만 막상 사회는 경력증만 뽑는 분위기여서 이제 막 졸업하는 저희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해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또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몰린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불균형을 먼저 완화시키고 기업이 학력과 경력보다는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팬데믹 이후 보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고 상용직 취업자 감소와 청년들의 구직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통계청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 지역 지원 정책은 종류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원 사업 예산을 4,500억 정도로 2배 이상이 늘렸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반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무하면서 필요한 능력은 실제로 적은데 회사에서는 눈이 높아져서 이것저것 다 요구하니 뽑을 사람이 없고 취준생 본인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볼 땐 초점이 안 맞아 쓸데없는 걸 더 준비했다거나 준비를 했어도 그 수준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취업 문제가 후배 시민들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니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연에 맞춰 후배 시민이 신청한 노래 샤이니의 초록빛 들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후배 시민 덕분에 오늘 좋은 노래 많이 듣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후배 시민들이 대학의 낭만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취업 준비로 자격증 공부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 시민들은 사회복지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저는 아동복지와 청년복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요즘 저출산 시대여서 아동이 줄으니 일자리도 줄을 텐데 노인의 수는 유지될 것 같아서 일자리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가 적성에 맞기도 합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은 저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운전면허도 있기 때문에 따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쉬운 노인복지 쪽을 선택합니다. 저도 노인복지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서주영 실습생과 같은 걱정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후배 시민들은 모두 노인복지에 지원할 겁니다. 어려운 노인 복지를 위해 일해줄 생각을 하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뭘까요?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우선 생활이 안정돼야 하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니까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후배 시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예를 들자면 제가 A 자격증을 땄는데 다른 취준생도 A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경쟁력을 높이려고 또 다른 B 자격증을 더 따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거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토익 점수가 700이라면 저는 8,900을 따야 하고 스피킹을 위해서는 언어 연수라도 다녀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차별화를 가지려고 각종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 동아리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돈도 벌여야 해서 어렵습니다.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노인복지 쪽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으로 지원을 해서 실습을 나왔고, 다른 큰 분야보다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하는 쪽은 워낙 광범위해서 선택이 어려운데 저희는 사회복지라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나마 선택이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즐기지도 못하고 각종 공부에 취업 걱정에 힘들어하니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요. 우리 후배 시민들에게 보랏빛 향기가 넘실거리게 강수주의 보랏빛 향기 들려드립니다. 우리 나이에 즐겨 듣던 노래인데 후배 시민들이 이 노래를 선곡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중원노인복지관에 실습을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16일 되었습니다. 16일 동안 일해보니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또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 차이가 좀 있나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 방문을 하여 사회관리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주 업무인 줄 알았으나 실습을 통해 문서 작성 및 엑셀 작업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좀 많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은 걸 알게 되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이론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느끼셨군요.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만의 여가 활동이나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오늘과 같은 여름에는 박해일과 전도연 주연인 부모님 청춘 로맨스물 인원공주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침대에 누워서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동네 산책을 하거나 주로 부모님과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럼 질문이 있는데 선배 시민들은 후배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배 세대보다는 더 폭넓은 사고력으로 수직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생활을 할 듯합니다. 선배 시민은 후배 시민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 시민을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후배 시민의 앞으로의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선배 시민으로서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실습 전과 실습 과정 중 후배 시민이 생각하는 선배 시민의 모습에 차이가 생겼나요? 실습을 하기 전에는 선배 시민들은 보살펴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선배 시민들과 그런 활동을 지지해주는 기관을 보며 제가 시야가 너무 좁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 전에는 선배 시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선배 시민들이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 시민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성을 지니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시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해보니 취업해서 일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고민이 된다 하시나요? 생각과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실습을 해보니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론과 현장이 달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습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했지만 선배님들과 만나면서 이 일을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더 성장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습을 해보면서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활동을 해봤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선배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실습을 하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배님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었던 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는 생각보다 서류가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얻는 에너지가 좋아서 늘 고민이 되지만 아마도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후배 시민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후배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본받고 싶은 대상이 되는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시민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적이 부릅니다. 후배 시민 학생들이 선곡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어요. 노래처럼 걱정하지 말아요. 후배 시민 학생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 다 잘 될 겁니다. 후배 시민 여러분들이 해온 걸음이 모두 대단합니다. 후배 시민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 시민이 고민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실습 나온 학생들과 취업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선배 시민과 이제 후배 시민이 이제 한 자리에 어울러서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좋았어요. 저는 이제 JWBC 선배님들과 오늘 같이 이거 녹음 생방송을 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많이 긴장도 되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긴장도 같이 풀어주시고 하시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배 시민분들과 같이 JWBC 점심 방송을 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같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실습하는 기간 동안 오늘 이 방송한 게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라디오 한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라디오에 직접 말해보는 경험이 흔치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좀 위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선배 시민! 후배 시민! 화이팅!